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속보 전합니다.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벌어진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에서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한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출구조사지만 출구조사의 결과 약 16% 정도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거의 당선은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선거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음 졸이면서 이 선거 결과를 기다렸었는데요. 만약에 친러시아, 친러파인 마린 르펜이 당선되었더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한테는 희망이, 러시아한테는 푸틴한테는 절망인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들은 투표 종료 직후 마크롱 대통령이 57에서 58%, 르펜 후보가 41 내지 42%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일제히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출구조사인 셈인데 프랑스는 이 출구조사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프랑스는 이 출구조사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사전에 지정해놓은 일부 투표소에서 조기 개표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예측을 해서 출구조사에 가름하는데 적중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입소스 소프라스테리아가 이날 RFI 프랑스 24와 공동으로 실시해서 발표한 투표소 표본 조사에서 마크롱은 58.2%의 득표율, 르펜은 41.8%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여론연구소와 PDCR도 마크롱 현 대통령이 58%, 르펜 후보가 42.0% 득표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엘라브는 마크롱 대통령이 57.6%, 르펜 후보가 42.4% 득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자 간의 득표율 차이는 약 16%포인트 내외로 5년 전의 32%포인트에서 약 절반으로 꺾이긴 했지만 샤를 드골 대통령의 사임으로 실시한 지난 1969년 선거의 31.1% 이후 5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당시 대선에서는 뽕피두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재선은 2002년 장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운 데 이어서 이번에는 재선을 통해 프랑스 정치사에 또 한 번의 족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숨 졸이며 기다리셨을 텐데 마크롱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아마 전 세계인한테 안도의 숨을 쉬게 만들었을 거예요. 특히 영국하고 미국 등등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 선거 결과를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프랑스의 지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그동안 마크롱이 이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중단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돌입합니다. 이 선거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전에 제가 한번 방송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을 이 뒤에 붙여서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과 서방 세계, 미국을 포함해서 거의 전 세계가 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용감하게 잘 싸워줬고 또 승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가 편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프랑스에서 대선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프랑스 대통령은 마크롱입니다. 마크롱의 대척점에 있는 말하자면 도전자, 야당, 당수가 르펜이라는 사람인데 이 르펜이라는 사람은 푸틴의 깐부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르펜이 당선되면은 프랑스는 EU에서도 탈퇴를 하고 나토에서도 탈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마크롱이 막 앞서가고 있었는데 르펜이 쫓아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 가지고 잘못하면은 마크롱이 대선에서 깨지고 르펜이 당선될 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지율도 거의 가까이 따라잡아 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선되면 푸틴은 만세입니다. 지금 똘똘 뭉쳐있는 서방 진영에서 프랑스가 확 빠져버리면 푸틴으로서는 살판 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마크롱과 르펜이 박빙의 승부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은 전 세계로 하여금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긴장되는 선거였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1차에서 과반수 이상 안 나오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에서 거의 따라잡혔고 결선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찰나에 사건이 하나 터져버립니다. 특히 르펜은 친서민 행보를 하는 척하지만 친러시아계입니다. 이건 변명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르펜은 친러시아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르펜한테는 원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르펜이 소속되어 있는 국민연합이라는 정당입니다. 과 르펜은 크림 반도가 병합될 당시에 2014년도죠. 러시아 은행으로부터, 러시아 은행하면 바로 푸틴의 사금고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건 푸틴으로부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쨌든 러시아 은행으로부터 약 9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억 원이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푸틴하고 다정하게 악수를 했던 사진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르펜은 이 악수 사진을 자신의 선거 캠페인 홍보물로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 하고 묻혀 넘어갈 분위기가 되어가지고 거의 마크롱을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결선 투표가 일어나느냐? 오는 24일 일어납니다. 24일 치러질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과 극우파 마린 르펜 국민연합이라는 정당의 후보 둘이가 접전을 이루면서 서방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에서 친러시아, 친푸틴 하면은 헝가리가 있고 세르비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헝가리와 세르비아에서도 이번에 대선이 있었고 친러시아 정권이 재창출됩니다. 거기에 이어서 프랑스에서도 친러시아, 친푸틴의 르펜 후보까지 당선되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푸틴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는 겁니다. 르펜은 탈나토, 탈EU를 지향합니다. 때문에 만약 르펜 후보가 당선돼 가지고 프랑스가 나토를 탈퇴할 경우 서방 세계의 단합되어 있는 안보 체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또 탈EU 지향 정책으로 유로화가 타격을 입으면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10일 날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는 마크롱은 27.6%, 르펜은 23.4%를 각각 득표합니다. 4.2%포인트 박빙의 격차였습니다. 프랑스 여론연구소 iFOP 조사 결과 결선 투표 예상 지지율은 8일 기준으로 마크롱 52, 르펜 48. 이건 언제 뒤집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지지율을 나타냅니다. 11일 워싱턴 포스트는 프랑스는 푸틴과의 전쟁의 새로운 전선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올렸는데 르펜의 승리는 상징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푸틴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여전히 르펜이 당선될 가능성은 낮지만 역설적이게도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가 식료품 가격의 상승, 기름값의 상승, 유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이것이 그만 르펜을 도와버리는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서 외교에 역량을 집중하는 사이에 르펜은 반대로 국내를 싹싹싹 돌면서 에너지 부가가치세 인하 같은 민생과 인플레이션 대처를 공략해서 유권자들의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당장 인플레가 일어나니까 기름값부터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르펜 후보가 친서민 행보를 하는 동시에 친러시아 이미지를 지우려고 해도 그가 속해 있던 당의 기운이 극단주의 민족 전선이라는 얼룩을 씻을 수 없다면서 국민연합이라는 정당이 2014년 러시아 은행으로부터 약 12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과거
푸틴과의 악수 사진을 르펜이 후보 홍보 전단으로 쓴 사실 등이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런 점에서 르펜 후보의 나토 탈퇴 공약은 굉장히 특별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서방의 안보 체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폴리티코는 또 르펜 후보가 5년 전 대선 때와는 달리 브렉시트가 뭐죠? 브리티시, 즉 영국이 EU를 탈퇴해버리는 것. 그것을 프랑스가 탈출하는 걸로 하면 프랑스 엑시트, 즉 프렉시트를 공약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르펜이 내건 공약들은 이름만 뺀 프렉시트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프랑스 국경을 강화하고 생겐 조약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인데, 이 생겐 조약이 뭐냐면은 유럽 내 26개 나라 시민들이 비자나 여권 이런 거 없이 국경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 협정인데, 프랑스가 이걸 깨버리면은, 생겐 협정을 깨버리면은 여권이나 비자 없이는 프랑스에 들어오지 마라 하고 프랑스가 외부 세계로부터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르펜 후보는 5년 전과는 달리 유로화 탈퇴는 공략하지 않았지만, 르펜이 만약 당선될 경우는 유로화가 분명히 약세를 이룰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노무라 홀딩스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르펜 후보 당선 시 유로화는 현재 약 1.09달러에서 1.05달러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장은 얼마 전까지 마크롱의 재선을 예측했지만 최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확 뒤집어버리는 사건이 오늘 터집니다. 뭐냐? 현지 시간으로 17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프랑스 대통령 결선 투표를 앞두고, 일주일 앞두고 르펜 후보가 EU, 즉 유럽 연합으로부터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옵니다. 돈을 잘라먹었다. 이야, 프랑스에서도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잘라먹어버렸다. 현지 시간 17일 AFP 통신은 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랑스 탐사보도 매체 메디아파르는 EU 부패 방지국 보고서를 인용해가지고 르펜 후보와 르펜 후보의 아버지 장마리 르펜 등 4명이 국민연합의원 4명이 과거 유럽의회 의원을 지내던 시절에 공적 자금 약 61만 7천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억 2천만 원을 유용했다고 보도합니다. 공금 유용. 와우. 이 중에 르펜 후보가 전용한 것으로, 자기가 잘라먹은 거,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약 13만 7천 유로인데 이게 한국 돈으로 1억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닦아먹었다. 자, 르펜 후보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의회 의원으로 재직했는데 이 기간 동안 EU의 공적 자금을 개인 경비나 국내 정치 목적 등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 겁니다. 일례로 르펜 후보는 2010년 유럽 지역과 금융위기라는 컨퍼런스에 참가한 당원 약 13명의 숙박비로 5천 유로 약 666만 원을 썼다 하는 겁니다. 일례로 그 정도라는 거죠. 참가자 한 명은 이 컨퍼런스에서 당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럼 정당 행사에 거기다 왜 유럽연합의 돈을 닦았어? 물론 지금 현재 르펜 후보는 억울하다 하는 입장입니다. 10년 넘은 일인데, 그 지난 일인데 대선 결선을 일주일 앞둔 현 시점에 공개가 됐다는 것에서 불만입니다. 아니, 그러면 잘라먹지를 말지. 르펜 후보의 변호인은 관련 조사가 2016년에 시작됐고 지난해 3월 우편으로 서면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합니다. 프랑스 검찰은 관련 보고서를 받고 조사 중이고 EU는 자금 회수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가 닦아 썼으니까 네가 돈 내놔라 이거죠. 자, 이런 프랑스로 볼 때는 이런 국제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EU가 자금 회수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대표적인 프랑스 대통령 후보가 걸려버렸으니까 이런 망신이 없죠. EU 관계자는 AFP 통신에게 부당하게 사용된 61만 7천
유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약 8억 2천만 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수주일 내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자금 회수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르펜 후보의 EU 자금 유용 의혹, 전용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전에도 잘라먹고 닦아먹고 닦았었다. 자, 2011년 유럽의회 예산으로 자신의 경호원에게 약 4만 1,000유로 5,500만 원을 지급했다가 유럽의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럽의회 예산으로 잘못 지급한 돈 전액을 반환하라고 르펜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르펜 후보는 이에 반발해가지고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르펜 후보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청구를 기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잘라먹은 것은 전에 잘라먹은 것의 재판이 돼버립니다. 르펜 후보의 의혹으로 결선 경쟁에서 마크롱의 우위가 굳어질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14일에서 16일 실시된, 그러니까 어제부터 그 이틀 전부터 실시된 입소스 소프라스테리아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55.5%, 르펜 후보의 지지율은 44.5%, 정확하게 약 10% 차이를 냅니다. 대선 1차 투표 직후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마크롱과 르펜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2 내지 6%포인트에 불과했었는데 이것을 10% 차이로 벌리게 된 것은 순전히 르펜 후보가 마크롱 대통령을 막 추격하다가 EU 의회로부터 돈을 닦았었다는 데 대한 증거와 함께 이게 터지면서 르펜 후보는 지지율이 빠져버린 거죠.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24일 대선 결선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네 번째 재선 대통령이 됩니다. 국민 영웅으로 불리는 샤를 드골 전 대통령, 프랑스와 미테랑 전 대통령,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등등이 재선에 성공했는데 마크롱이 이번에 성공하면 네 번째 재선에 성공하고 각각 10년간 엘리제 궁을 지키게 됩니다. 와, 정말 숨 쪼릴 뻔했습니다. 아니 만약 르펜이 되었더라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프랑스가 나토에서 탈퇴하고 EU에서도 탈퇴하면서 유럽 전체를 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푸틴의 구원투수가 될 뻔했지 않습니까? 진짜로 심장 떨어질 뻔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